주셔서 엄청 쑥스러운데요. 저는 행복한 교회라고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소연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목회자 성경연구원 소속 공감소통대학원 강사입니다. 그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초급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사장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예배학으로 유명하신 그분이 이사장님으로 계셨고, 또 용인 생명선교회 박승호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원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활동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저희 공감소통대학원 강사팀은 이제 작년에 대만을 갔다 왔고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그래서 이제 대상은 주로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웰다잉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웰다잉을 갑자기 이렇게 쳤어요. 그러다 부처는 어디서 하나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여기서 오기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고민하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공감소통대학원입니다. 자, 목차는요 이렇게 10가지로요. 공감소통대학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말의 중요성, 마음과 말을 훈련하라, 그리고 사연, 자기 내면 치료에서 감수성 훈련, 그리고 마음 다스리기, 경청 훈련, 공감이란 피드백, 아이 메시지와 유 메시지, 그리고 웰빙과 웰다잉의 삶으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함께 오늘 공감소통대화법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보통 우리가 대화가 안 될 때 뭐라 그러죠? 대화가 안 돼. 답답해? 또 뭐 먹은 것 같아요? 고구마 먹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공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감이 되려면 반드시 경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요즘 이렇게 많이 보면 공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관공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많이 써요. 그러나 경청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청이 돼야 공감이 되고, 공감이 돼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그때서 비로소 이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공감소통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공감에서는요, 한번 밑에 것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해하는 것, 수용하는 것, 표현하는 것.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해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심지어는 충고까지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그 다음에는 피드백,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저는 원장님을 뵈면 참 존경스럽죠. 80평도 넘는 곳에 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 몇 평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나 깜짝 놀랍니다. 집이 좁다고. 연세. 예. 80대 사시면 몇 평이요? 80평. 70대 사시는 분은 70평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부자시죠? 근데 우리 김욱한 사무총장님이시라고 부르시나요? 차장님. 우리 저기 사무차장님이 굉장히 피드백을 잘하세요.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피드백을 잘해주면. 자, 언어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생각, 마인드,
그리고 느낌, 하트. 자, 말의 우리말 뜻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음성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은 무엇과 같아요? 시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보통 선진국, 서양 사람들은 마인드를 훨씬 더 우수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동양,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 느낌이죠. 자, 그리고 그것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각도 마음이고 느낌, 감정도 마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의 알맹이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다? 말.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과 말을 뭐해라? 훈련해라.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것이 거의 교육이 없었죠.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는 시집가서 뭐 해야 돼요? 3년, 버머리 3년. 3년. 귀버머리 3년. 또? 예, 장님 3년. 그러니 뭘 했겠어요? 밥. 얼마나 우리의 재능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쓰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어디 들어가면 안 될까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떨어져. 예. 아들과 딸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자,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오광수님이 글이에요. 제가 파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검정 글씨를 읽어주세요.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살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을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을 모아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모두 친절한 이웃이 되고 거친 말을 하면 거북한 관계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에만 되풀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 바르며 겸손한 말을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존경받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나가 있습니다. 대개 이분의 옷차림, 또 이분의 표정, 이분의 말투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은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아까 엄청이 보여진 나가 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내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면 세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내면 세계 속에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이란? 가슴에 삼킨 이야기. 예, 아주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강의가 아주 잘 되겠습니다. 예, 사무친 이야기예요. 어디에? 가슴에. 어려서부터 또 많이 듣던 이야기.
우리나라는 이 아들 선호사상이어서 딸을 계속 낳더니 조일현 씨는 낳자마자 엄마가 엎어놨대요. 죽으라고. 근데 이 애기가 안 죽으려고 그 어린 것이 고개를 확 돌려가고 숨을 쉬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 딸 덕에 먹고 살죠. 그 엄마가. 예,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려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주눅 들어서 살았던 거, 또 살면서 열심히 살려고 받았던 스트레스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 표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창고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때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이 연상이 되면서 뚜껑이 팡 열리는 거예요. 주먹이 펑 나왔죠. 이걸 보통 젊은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뭘 받는다? 열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걸 또 더 짧게 말하면 킹받아 이렇게 합니다. 예, 하나 배우셨죠? 젊은 아이들 단어를. 예, 그래서 사연은 각자에게 풀리지 않는 말이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상처로 남아있는 말들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부분 세 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소리로 끄집어내어 바깥으로 배출해야 된다.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 참으면서 살면 삶의 의욕을 잃고 슬픔이나 허무감에 점령당하고 만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는데요. 임신을 하면 나쁜 것도 보면 안 되고, 또 과일도 찌그러지거나 상한 거 먹지 말고, 또 뼈 있는 것도 먹지 말고, 문지방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부모의 태교 그리고 양육 태도, 이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성품을 좌우합니다. 지금 굉장히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갑자기 붙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다 불행하고, 너는 왜 태어났니? 너 같은 거는 왜 살아?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슬프고 험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그것이 아까 그림처럼 폭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것을 다시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잔소리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아침이면 빨리 일어나라, 청소해라, 방 좀 치워라, 늦겠다 회사, 공부도 그따위로 해서 어떻게 장가나 가겠니, 뭐 오만 소리를 잘했거든요. 근데 이 총각이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했는데 결혼하고 어느 날 이 아내가 빨리 일어나, 직장 늦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후다다닥 일어나서는 성질을 부리면서 밥도 안 먹고 출근했어요. 자,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일어나라는 아내의 말은 오늘 처음 들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사연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잔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뭐 그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계속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이 아내의 말 속에 누구를 연상했을까요? 엄마.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엄마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자,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자신을 뭐 하고요?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 해요? 칭찬하는 삶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근데 칭찬을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칭찬이 어색합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것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에게 칭찬하는 것도 어색하고 남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도 아주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말을 별소리를 다 합니다. 뭐 커피 먹고 싶어요? 이렇게 되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 세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가꾸어 주셔야 됩니다. 예.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말은 어디로 먹는다? 마음으로 먹는다. 그래서 내면 세계 형성된 미성숙한 자아가 관리되지 않으면 타인과의 대화에서 충탐 해판하기 쉽다. 쉬운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쓰는 대부분의 말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충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충고? 그렇습니다. 충고. 예, 충고. 그 다음에 탐은 탐색. 해는 해석. 그리고 판은 판단. 이 사람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들어보기도 전에 자기가 판단합니다. 해석합니다. 심지어 충고합니다. 그러면 그 말한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관계는 말로 하는데 관계가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주 나빠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욕합니다. 돌아서서. 자, 그래서 내면 세계를 가꾸는 방법들입니다. 사실 시간이 좀 있으면 각자 자기의 장점 쓰기를 도전해 보시면 좋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보통 2박 3일씩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걸 다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는 버킷리스트를 뺐는데 버킷리스트도 들어가고요. 이제 내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아내 것도 쓰고 어느 TV에 나오는 연예인이요. 너무너무 아내랑 의견이 안 맞아 싸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밖으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 생일이더래요. 내일이. 근데 오늘 엄청 싸웠으니까 뭐 꽃다발이라든지 선물 사주고 싶나요? 선생님? 아니요. 어제 엄청 싸웠어요. 얄며. 그래서 고민이 됐대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아내가 나한테 잘해준 거, 아내가 시집와서 나한테 해줬던 고마운 일들을 적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아내 생일에 꽃다발과 함께 줬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화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장점을 찾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한 50개만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수업해보면 하나도 없다고 그러세요. 근데 쓰다 보면 50개 금방 씁니다. 원장님? 예. 원장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한 개만 말해주세요. 한 가지만. 네. 한 3개 해도 돼요. 배려하는 거. 배려하는 거. 좋아요. 또 항상 즐거운 거. 좋아요. 우리 사무장님. 저 칭찬을.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예.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 홍선생님은? 저요? 예. 돌봐주는 거? 이렇게 여러분 각자 자기의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침개를 하나 부쳐도 나는 후라이 맛있게 부친다. 이거 뭘까요? 장점. 이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장점을 한 50개만 써보시면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내가 밉거나 자식이 좀 못마땅할 때 그 때문에 얻어진 나의 기쁨들, 그의 장점을 써보시면 굉장히 감사가 뒤따라 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면의 일을 찾아라. 이건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울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책 속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사건을 찾아서 나를 위로해줘야 됩니다. 저희랑 같이 이렇게 강사를 하시는 권사님이 굉장히 우아하세요. 70세인데 저보다 더 건강하시고요. 대만을 갔는데 저보다 더 잘 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70세인데도 서울 출신의 좋은 대학도 나오고 남편은 박사님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잣집 딸이었고 시집와서도 부잣집으로 시집와서 뭐 굉장히 보기에도 있어 보이세요. 그런데 뭐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찾아냈던 건 아기 때 엄마가 얘를 안 낳고 싶어 했대요. 근데 그것이 기도 중에 떠올랐대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가 한 말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울면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엄마가 웃으면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찾아서 자기를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파란 글씨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판단하는 나를 비워내고 내면에 귀 기울이면 새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감정일기라는 것도 이따 나올 건데요. 이걸 한번 써보시면요. 나에게 나타나는 주요 감정이 뭔지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이걸 건강하게 표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작은 수첩을 이용해서 미세 감정을 찾고 기록해 주라.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저의 감정은 이런 거예요. 설렌다,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두렵다, 떨린다,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기만 하진 않죠. 제가 또 잘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또 저만 드러내는 모습이 되진 않을까? 이런 떨림도 있고, 또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이거 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대신 또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하다, 또 행복하다, 좋다,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예, 이런 좋은 감정들과 또 불안한 감정도 있고, 예, 떨리는 감정도 있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사람에게 다 있잖아요. 이걸 쓰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쓰는데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지나가는 감정에 딱 포커싱 하시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어떠셨나요? 아, 추운데 가려고 하니까 싫다. 또 아니면 기대가 되니까 좋다. 기대가 된다. 또 아니면 하기 싫다. 좋다. 이런 감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감정이 주요 감정이 무엇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은 주로 우울한 감정을 많이 쓰시게 되고요. 또 내면이 건강하신 분들은 좋은 감정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생활하라. 감사일기 쓰기, 이것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게, 오늘은 내가 건강한 2다리로 오늘은 세미나를 다녀왔다. 건강해서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 오프라 위프리라는 유명한 토크 여왕이 있죠. 이 사람의 삶은 아마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불행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가 이 삶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일기와 독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열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칭오감쓰기라는 거, 요건 뭐냐면요, 하루에 자기가 한 것 중에서 3가지를 칭찬해주고 5가지는 감사하고, 예,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지지경려 칭찬하기인데요. 내가 나에게 먼저 칭찬하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다 한번 안아보실까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예. 요거 안 됩니다. 이렇게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요.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은숙이니까 은숙아 이럴 거예요. 자,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네. 그동안 수고 많았지? 열심히 살았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사랑해.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선포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요것은 제가 뒤에 연구관일 때 썼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뺀 것 같네요. 요건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고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나는 은숙이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선포하거든요. 자, 이거를 하면요, 내가 누군지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너는 고배롭고 존귀하고 나의 사랑을 입는,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를 어두움 속에서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밑에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복음 선포를 만들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장점과 강점, 요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요즘은 장점이라고 안 하고 강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면접에서 많이 씁니다. 장점은 보편적으로 학력 찬스, 외모 찬스, 부모 찬스, 이미 타고난 거예요. 금수저예요. 자, 그런데 강점은 뭘게요? 내부적인 능력이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강점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많다는 거 강점이죠. 공감 능력이 좋은 거, 이거 굉장한 강점입니다. 친밀감 좋은 거, 성실한 거, 꾸준한 거, 지각 안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력서를 쓸 때 강점을 써가지고 가야지 면접관한테 플러스 점수를 받습니다. 자, 지지경려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예, 지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응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지지입니다. 니까지게 하면 결국은 그렇지 뭐, 혹시나 역시나야.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도대체. 아무개네 아들은 이랬대는데 넌 지금까지 뭐 했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듣고 자라가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아빠가 그렇게 무지하게 말을 하면, 그러는 아빠는 뭐 했어? 우리 친구 아빠는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요즘은 이 어른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라는 것은 나는 너를 믿고 응원한다는 것이에요. 격려 같이 읽겠습니다. 넌 잠시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어. 일으켜 주는 거예요. 자, 지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줄 거라면, 격려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인 거예요. 자, 칭찬은, 네, 이건 뭐냐면요, 2명씩 짝져서 제가 칭찬을 하라고 시키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 계셔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2분씩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이 사람의 외적인 것을 잠깐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참 착하셔요. 훌륭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칭찬이 되지 않아요. 당신의 무엇이 경청하는 모습이 굉장히 진지해서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죠. 당신의 미소를 보니 내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 추에도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신 열정을 보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뜬금없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데 보면 칭찬의 이유 그리고 칭찬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써져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쓰지 않았거든요. 자, 어디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페이지 보시면 자신감을 심어주는 칭찬 기술이 나와 있죠. 자, 1번이 뭡니까? 평범하고 하기 쉬운 칭찬부터 한다. 그리고 왜 칭찬하는지 이유를 말해준다. 예. 그리고 성공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한다. 그리고 즉시 칭찬하고 말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칭찬해야 됩니다. 자, 아이가 점수를 좀 잘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시험이 이번에 10개만 나오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때요? 네, 이번에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70점 받았다고 하는데 저기 철수는 몇 점 받았어? 걔는 100점이지 이번에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김이 어떻게 될까요? 셌어요. 공부하기 싫습니다. 해봤자지 뭐. 그쵸? 자, 아이가 공부 좀 하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톡 들어와서 아직도 공부 안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기 싫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네. 아우, 엄마가 간식 만들고 있을게, 우리 아들. 이러고 아이가 신이 나서 공부를 하겠죠. 자, 근데 말을 할 때는 감성어를 쓰시면 좋습니다. 자, 감성어는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감성어를 쓰면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사실은 다운받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다음에 배워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미국에 시각장애인 거린이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유튜브에 말의 힘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자, 이 사람이 종이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이죠. 이걸 무슨 사실 묘사라고 해요. 사실 언어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서 조금 주기도 하지만 안 줘요. 다 밥이 갑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또각또각 와서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만져봐요. 이 사람의 발을. 이 여자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쓱싹싹 써놓고 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막 줍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 여자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하면서 아까 만져본 구두가 그 구두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아름다운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감성적 묘사라고 해요. 감성 언어입니다. 자, 사실이잖아요. 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아름다운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자극한 거예요 지금? 감성을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삐 가다가도 그러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니까 나는 볼 수가 있네.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돈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쓸 때 감성을 쓰시면 훨씬 더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감정은 우리의 중심을 결정하고 우리의 이해에 무엇을 끼칠까요?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의미를 주는 우리 경험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심장에 있습니다. 감성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성을 표현하지 않고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해야 되는 방법을 모릅니다. 누가 잘해도 잘한다고 칭찬 안 합니다. 누가 이뻐도 이쁘다고 칭찬 안 합니다. 제가 예쁜 머플러를 했잖아요. 그러면 칭찬할 줄 모를 때니까 머플러 이쁘다. 어디서 샀어? 백화점에서 산 거야? 얼마야? 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누구를 칭찬한 거예요? 머플러를 칭찬했지 머플러를 한 그녀를 칭찬한 건 전혀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 칭찬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 머플러가 이쁘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하니까 정말 잘 어울리네. 자, 그러면 이 머플러 한 누가 돋보이는 거죠? 내가 돋보이는 거죠. 밍크코트 정말 이쁘다. 비싸 보인다. 이거 언제적 거예요? 어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누가 주인공이 되나요? 밍크코트가 주인이에요. 네. 어쩜 이렇게 밍크코트가 잘 어울리시나요? 참 따뜻해 보이고 참 잘 어울리세요. 그럼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을 긍정적, 보통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은 보편적으로 다 좋은 영향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 유튜버들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없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요. 그 사람들이 쓰는 댓글, 이 혐오스럽고 아주 자극적이고 너는 왜 살아? 죽어버려. 이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의 내면 세계가 강건해진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내면 세계가 약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음악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가 내게 기운을 주는가? 제가 이제 복지관에서 또 어르신들 수업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때마다 노래를 한 곡씩 해드리거든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좋은 걸 제가 써요. 가사가 안 좋은 건 안 씁니다. 자, 이 노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음악이라는 것은 뗄래 뗄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노래가 내게 기운을 주고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 어떤 생각이 내게 말을 거는가. 아마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말을 걸어올 거예요. 그럴 때는 거절하셔야 돼요. 나는 너 싫다. 가라. 하고 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빨리 떨어버리셔야 돼요. 경험. 어떤 경험이 내게 활력소가 되는가. 또 친구. 어떤 친구가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가. 부자인데 늘 돈이 없고 밥을 안 사. 이런 친구는 잠시 보류 하시면 좋아요.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돈을 안 쓰고 의뢰인 얻어먹으니까. 그럼 불편하죠. 그래서 친구도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지 단순한 친구인지 위로자인지 구분하라는 거예요. 소망. 어떤 꿈이 내게 열정을 주는가? 추억. 어떤 추억이 나를 웃게 하는가? 영혼. 어떤 영성 활동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가 들어있습니다. 말로는 다 뭐 맡깁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 하덕규 씨가 지은 곡이에요. 이 사람이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지금부터 투쟁을 하겠다. 나는 싸우겠다. 나는 그런 싸움의 노래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음악사랑 이렇게 돈을 받고 음악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쟁취, 투쟁하는 이런
가사를 쓰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어깨가 무겁지 않니? 내 어깨에 짐을 좀 내려놔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정신이 퍽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다 없애려고 하니까 위압감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이 10분 만에 나온 곡이랍니다. 이것을 조성모 씨가 부르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런 곡이에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잎이 없어요. 열매는 더더욱 없고요. 가지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면 서로 가지끼리 부딪혀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쩌다가 어린 새들이 와서 잠깐 쉬어볼까 하고 왔는데 가시에 찔려서 어이쿠 여기 무섭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었으니까 여기서 당신은 누굴까요? 그분이시죠. 굉장히 의미 있는 곡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떠신지요? 내 입의 말은 나의 행동은 혹시 가시나무 같지는 않을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나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이 정직하신 분들이 약간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말이 네. 아까도 강사님 말씀대로 예. 말이 그죠 말. 네, 말. 말이 안에 네. 쌓여있는 싹이 알이 싹 트서 나오는 걸 입으로 그쵸. 말하니까 싹이 나는 거지. 그쵸.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쵸.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나는 좀 정지하는 편이다. 나는 좀 그런 편이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목사님들,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 표현을 써요. 여기서 말과 마음, 감수성 이런 건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보통 3년 하죠. 옛날에 3년 하셨죠. 그래야만 군인이 돼요. 요즘은 1년 6개월?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아이가 군대를 간대요. 걔가 엄마한테 걔가 좀 독특하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애들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 그러니까 반도 더 갔어 엄마. 요즘은 갈 사람 가라는데요. 그러면 한 5일 훈련했는데 5일 훈련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징집받아서 또 오면. 그렇게 허약하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아이들을 너무 귀하다 이렇게 길러서 훈계를 하지 않고 강하게 특히 내면이 허약해요.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내면이 표현은 안 했지만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셔서 강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있고 또 누가 말을 이렇게 해주면 상처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열받았어요. 열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한여름이 지금 너무너무 더워요. 그럼 뭘 드셔야 돼요? 에어컨 드셔요. 그죠? 에어컨. 저기 열 내리기잖아요. 자, 1단계 훈화, 2단계 객지, 3단계 감사. 이게 단계가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분 에어컨 틀어보셨지만 지금 여기가 30도야 집안이. 근데 내가 22도 하면 바로 22도 안 되잖아요. 30에서 29, 28, 27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열받았는데 그게 한꺼번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3단계로 하셔야 돼요. 훈화 무슨 단계일까요? 인정하시는 단계예요.
현재 상황을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하셔야 돼요. 사진을 제가요 50대 때 찍은 사진을 제가 아직 갖고 다니거든요. 주민등록에. 전혀 지금 보면 공항에서 걸렸죠. 절대로 주민번호 대란이더라고요. 너무 달라가지고요. 아직 좀 인정 안 하고 싶은 거가 있는 거죠. 나 이런 시절이 있었어 이런 거죠. 외모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도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감정이 먼저 앞서서 대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열받겠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상태를 그대로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사진 찍은 것처럼. 사진 찍은 것처럼. 자, 두 번째, 겟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랬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솔직히 열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 이해하게 생겼어요. 치 때문에 열받았는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무엇을 내리기 위해서 올라간 열을 다운시켜야 되니까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감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의 단계.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아니한 것. 예. 무엇 했구나. 이게 구나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유가 있었겠지. 오해가 있었겠지. 그래. 그러니 감사하지. 그것도 감사. 모두가 감사. 이런 단계를 통해서 화난 열을 다운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례예요. 자, 저녁 반찬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비빔국수 먹을게. 당장 비빔국수 해놔. 이렇게 한 거예요. 여자들 어떠신가요? 열받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군화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남편이 해달라고 하는구나. 군더더기를 지금 뺐습니다. 감정을 뺐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로 비빔국수를 해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카메라 찍은 것처럼 됐죠. 자, 이건 겟지입니다. 이건 누구 편에서 해야 되죠? 상대편. 남편 입장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남편이 저녁 식사로 비빔국수를 겟지죠. 매일 먹는 밥보다 국수가 먹고 싶은 거겠지.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내가 해주는 비빔국수가 맛있어서 그런 거겠지. 간단하지만 많이 찾아주시면 열이 다운됩니다. 자, 감사입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못 써서 하나만 쓴 건데요. 나가서 사 먹지 않고 집에 와서 먹겠다니까 돈 좀 굳었죠. 불편하긴 해도. 자, 최악입니다. 시작. 비빔국수 해달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 예, 남편이 없었다면 비빔국수 해달라는 사람도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 때로는 우리가 열을 받았으면 열을 내려야 되지만 또 이 어떤 그 다운이 돼 있어요. 너무나 기운이 다운돼 있어요. 요즘 뭐라 그럴까요? 우울증, 조현증 환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열을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다운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비하감이 들어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살고 싶지 않은 상황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을 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왔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보일러 올리셔야 되잖아요. 보일러 올리셔야 돼요. 자, 셀프 토크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생각 속에 부정적 언어를 깨트리고 격려와 지지를 해줌으로써 의식과 감성, 사고의 변화를 꾀하는 훈련이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감수성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하여 뭘 말해줄까요? 희망을 말해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여 다운된 마음을 뭐 해준다? 업시켜준다. 예. 자, 긍정적 셀프 토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예.
보통 우리가 쓰는 건 뭘까요? 부정적 셀프 토크입니다. 아, 나는 이 모양이지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난 운이 없어. 혹시나 역시나지 뭐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재수 없는 나는 재수가 없어.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쓰셨던 말이 있어요. 남편 복 없는 년. 자식 복 없다. 네, 그렇게. 근데 좀 사적에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남편 복이 없으니 당연히 자식 복이 없을 확률이 높죠. 아빠한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엄마가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자꾸 해주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셀프 토크를 하는데 이 부정적 셀프 토크가 아닌 긍정적 셀프 토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건 뭐냐면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기도해도 모르겠어. 금식을 해도 모르겠어. 이럴 땐 뭐예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 그 다음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세상은요 절대적 평가를 합니다. 아니 상대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기 교수님이 여기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A+, 뭐 A, B, C, D 뭐 이렇게 줘야 돼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절대적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적 평가. 너무 좋지요? 네, 절대적 평가. 아, 제가 여기 해왔네요. 복음 선포문도 열 올리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자기 이름을 넣고 하셔야 돼요. 이걸 아까처럼 보셨죠?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는 누굴까요? 나다. 그렇죠. 최고 예쁜 여자 누굴까요? 이걸 하시라 그러면 쑥스러워갖고 막 못하시는데 한 1년 2년 공부를 하시더니 엄청 잘하세요. 저는 실제로 거울 보고 그래요. 은숙이 피부는 꿀피부,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자기 혼자 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요. 남 앞에서 그럼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팔도 다리도요 이쁘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조금 녹음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화장실 가서 감사기도 하거든요. 제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부티나는 귀부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소변을 집에서 못 보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분이 투석을 하세요. 이틀에 한 번씩. 그래서 거의 물을 안 드시고요. 물기 있는 거 안 드시고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가서 투석하시고 소변 빼시고 그래요. 제가 그분을 본 다음부터 연세 드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돼요. 그쵸? 그럴 때마다 얼마나 귀찮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줌을 집에서 못 넣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나는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게 많은지 몰라요. 비교는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경청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기울일 경자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공경 경자를 썼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들어주라는 거예요. 자, 청자를 보세요. 들을 청자인데요. 귀 이자가 있고요. 귀 이자 밑에 뭐가 있나요? 임금 왕자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열십자에 저건 눈목자입니다. 이게 좀 누워 있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일자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왕의 귀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의 눈으로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청이다. 이게 안 되면요,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됩니다. 자, 귀로 들어줄 때 뭐가 열리냐면요, 마음이 열려요. 여보, 말해. 아니, 날 봐야지. 아니, 다 듣고 있어. 말해. 그래서 신문을 보고 있으면 말할 기분이 싹 사라집니다. 남편이 모처럼 좀 좋은 얘기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밥을 하면서 나 지금 밥 해야 돼. 말해. 다 듣고 있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귀로 잘 들어주면 마음이 열리고요. 눈으로 잘 들어주면 신뢰와 믿음이 생깁니다. 그쵸? 입으로 들어줄 때는 적절한 질문을 해줄 때 생각을 열리게 합니다. 한 마음으로 듣는다. 진심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열립니다. 사람이요, 짐승도요, 자기 미워하고 이뻐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미워하고 이뻐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경청이라고 하는 책의 조신영 박찬이가 지었는데, 이거는 경청이라는 책이 지금 서점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되게 오래전 책인데요. 그 옛날부터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회사들에서는 이거 필독서로 했던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무엇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경청 발견하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너와 나를 위한 경청은 이때서야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두를 위한 경청, 상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요, 지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연합할 때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단독 드립을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합하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손흥민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저도 굉장히 놀랐고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볼이 자기한테 딱 오면 아주 0.1초 동안 생각을 한답니다. 이 볼을 내가 찼을 때 골의 확률이 높은지, A를 줬을 때 높은지, B를 줬을 때가 높은지를 순식간에 판단하다가 골을 준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0.1, 0.2 정도면 내가 차죠. 내가 프로인데 골 차는 데는 돈인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가장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말을 잘한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기 때부터. 지금은요, 훨씬 제가 말을 좀 못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는 늘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공감소통 대화법을 2014년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요. 이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를 잘 다스리고 남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라고 표현을 안 씁니다. 저희는 그냥 명찰도 섬김이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도 이제 대전까지 가서 전국 강사 모임에 세미나를 하고 오거든요. 그 전에는 논산에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4시간 반이 걸려요. 왕복 9시간 걸려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건 뭐냐면 훈련이고 단련이거든요. 매일 하지 않으면 아주 말을 잘하고 아주 똑똑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노화가 오기 때문에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너를 공감해주고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해, 이해, 수용, 수용, 표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머릿속으로 내가 얘를 충고해 주려고 막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막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위로받으려고 왔다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수용을 해주셔야 돼요. 수용한 다음에 반드시 표현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조금 재밌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무표정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표정은 무표정은 범죄다. 범죄다. 무표현은 무표현은 중죄다. 중죄다. 사람이 말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많은 걸 해야지. 예, 그렇죠. 여러분 꼭 말을 길게 하면 공감이 안 돼요. 짧게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 요것이 공감이거든요. 울면 살포시 손을 한번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는 게 공감이거든요. 내가 많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공감이 아니라 동감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경청이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접촉하는 무슨 기술이요? 듣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상대방의 내면 세계에 대하여 이해한 내용을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이건 이 기술을 익히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10년 했다고 그랬죠? 10년을 해도 여전히 실수하고 10년을 해도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리더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이 덕목 중에 하나가 반드시 언어입니다. 다 잘했어요. 근데 결국 말로 다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덕목이 공감소통대학원입니다. 내적 치유, 내인 치유 다 많이 들으셨죠? 인지 치유라고 하잖아요. 머리, 인지 오류, 가슴 다 됐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으로 열매 부분은 뭐냐면 언어거든요. 언어. 그래서 이것은 행동.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거, 이것이 지금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충탐회판이라는 말을 해드렸잖아요.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이건 뭘까요? 탐색해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요. 혹시 이거 내가 궁금한데 물어봐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솔직하지. 혹시 뭐 없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아주 안 좋거든요. 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살이 빠지지. 응? 충고도 하고 해석도 해요. 안다니까요, 자기가 살찐 거. 근데 살 빼기 어렵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늦게 왔는데 학원 갔다 오긴 온 거야? 오늘은 늦었네. 왜? 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했니?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갔다 오긴 온 거야? 이렇게. 얘는 지금 오늘 시험 준비하느라고 1시간 더 하고 왔거든요. 열받죠? 예. 남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자기가 미리 막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추구하는 게 보통 우리가 쓰는 언어라는 거죠.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게 분명해. 자, 해당되는 거 있네, 우리요. 그거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기분 나쁘죠? 지는 뭐 안 늙을 건가? 어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 늙어봤니? 난 젊어봤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자, 꾸준히 해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뭐 있겠어?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 뭐예요? 충고입니다. 그쵸? 우리가 공감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해한 척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으면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뜻인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해도 못했으면서 이해한 척하고 딴소리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표정은 번제입니다. 그리고 무표현은 중죄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과 동감을 구분하여야 됩니다. 동감은 공감이 아닙니다. 자, 동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여서 대화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피드백을 하는데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해요. 잘라가고. 그러면 이야기의 방향성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흐릅니다. 내가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느라고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자, 이 사람 마음은 뭐예요? 강의하느라고 애썼다는 마음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주라고.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알아주지 않아.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고 깔 거 뭐 지금까지 했는데 가서 하면 되지 뭐. 아이고 나도 중학교 때 나도 떨리더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주체고 이 사람이 지금 대화의 주도자인데 이 사람은 빠져버리게 되고 자기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요새 병원 다녀요. 아이고 그렇구나. 나도 벌써 10년째 다녀. 근데 자기는 어느 병원 다녀? 나는 무슨 병원 다녀? 이야기의 주도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동감에서 동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마음이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건지를 귀 기울여 들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막 자기 이야기를 가져가면 말하는 사람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용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뭐 금방 해서 끝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거 실예인데요. 제가 이제 제 반에 들어왔던 아주 사이즈가 좀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수십 명 있는 그 목사님이 제 반으로 들어오셨는데 엄청난 고민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어떤 고민이었냐면 당신이 이 권사님하고 어떤 남자분하고 재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겠다고 난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몇 월 며칠까지 답을 나한테 줘라. 그런 상황 속에 이분이 원래 대만의 선교사님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분이 여기서부터 대만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제 반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수업을 내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를 그 시간에 이분이 해결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고민은 뭘까요? 목사님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기도해보시고 나한테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남자가 목사님이 소개해준 이 남자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나를 괴롭히고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남자라는 것을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답을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까 신호해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했죠.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감정이 한 7개 정도 나오셔야 돼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있어요. 근데 이걸 말을 해야 돼 말은 이러시거든요. 불안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화난다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내재 상담하는 거.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렵다. 내가 목사인데 또 내가 준비 섰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두렵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를 대주려고 해요. 자, 변호사 대주면 100% 이건 뭐예요? 이건 100% 이혼이에요. 변호사는. 자, 이게 바로 뭐냐? 내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하실 때. 자, 이 여자분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이렇게 문제 많은 남자랑 내가 지금 참고 살고 있으니 내 마음을 목사님이 뭐 해달라? 알아달라는 거예요. 결국 해결은 누가 할까요? 본인이 하죠. 여러분 변호사 내주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 연결하면 100% 이혼시킵니다. 얼마큼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변호사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내용에 빠지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구나 위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얻고 그 다음에는 제가 소식은 안 들었는데 제가 그날 밤에 홍삼 정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 해결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하실 일은 변호사를 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분의 무엇, 그 권사님의 무엇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찾아가겠죠,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결해 주는 일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무엇을 알아주라? 마음을 알아주라. 그래서 이 내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도록 집중하셔서 경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 감기 걸리면 학교 안 가도 돼?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유, 동창 모임을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그냥 하나도 없네. 못 사죠. 옷을 한 번 사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장롱에 저기 열어보면 장롱을 하나 깔던 옷인데요. 옷이 입을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또 얼굴이랑 몸이랑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입을 게 없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남성분들은 저기 아내들한테 옷을 해마다 한 번씩 사주시기를 바래요. 여보, 나 살 빼야겠지? 운동. 그래. 그게 몸이냐? 좀 빼라 빼. 운동해라. 좋아요. 예. 괜찮아요, 여보.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이뻐. 이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공감은. 예. 자, 이건 뭐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이 먹어서 살 빼기 어렵거든요. 부장 잔소리 때문에 화가 나서 회사에 못 다니겠어. 근데 때려칠 수는 없어요. 천원씩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쵸?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손주 이번에 땡땡 대학교 합격했어? 그리고 뭐 해줘야 돼요? 축하해줘야지. 그럼 오늘 점심 쏩니다. 근데 아유 그래? 아유 야야 아무개네는 뭐냐 카이스트 갔다더라? 이렇게 기뻐지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머 그래? 어머 훌륭하구나. 너무 좋다. 아유 우리 손주가 합격한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네. 이렇게 칭찬해주면 오늘 점심 쏩니다. 이것도 책에 많이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얘기예요. 근데 김창옥 소풍 강사 김창옥 씨가 쓴 나무 생각이라는 책 내용 중에 아주 짧게 잘라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닭다리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닭다리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늘 자기 주장대로 할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는 닭날개를 할머니한테 줬어요. 근데 할머니는 하여간 이혼하는 마당에도 당신은 항상 지멋대로야. 50년을 지멋대로 살더니 나는 닭다리를 좋아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는 늘 당신이 먹고 나에게는 닭날개만 줬지 이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내가 닭다리를 좋아하는지. 나는 닭날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걸 아내에게 줄 거예요. 근데 아내는 뭘 좋아했어요? 다리. 닭다리를 좋아했던 거죠. 좋아하는 내가 맛있는 건 지가 다 먹고 나한테 날개만 잡다고 생각했던 거죠. 뭐가 안 됐나 이 부분은? 소통이 안 됐죠. 소통이 안 됐어.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창옥 씨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말고 미리 자신의 닭다리를 챙겨라. 여보, 나도 닭다리 좋아하는데 다음에 닭 시키면 나 다리 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하고 살으라고 해서 교육을 받았으니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건 다 누구 줬어요? 가장을 줬죠. 그러다 보니 여자가 마음은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슬픈 일이에요. 공감이란 이해, 수용, 표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5단계가 있어요. 자, 1단계는 뭘까요? 괴치기. 2단계는 정서폭력.
3단계는 앵무새, 4단계는 갈매기, 5단계 공작새. 이게 이제 새를 기억하시면 조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앵무새는 뭐 하나요? 잘 따라합니다. 그쵸? 갈매기가 여유롭게 노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매 눈을 가지고 날카롭게 바닷속을 슉 정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리삐리한 애를 만나면 확 해서 낚아채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작새는 뭘까요? 공작새가 본래는 색이 없대요. 근데 날개를 쫙 피면 그런 화려한 색이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춤을 추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작새는 마지막 5단계에 들어가는데 예. 요거는 제가 한번 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좀 이따 해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5단계인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5단계에서 1단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되치기라고 그랬죠. 자 되치기 보면 남편이 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무리하게 막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막 옆차와 충돌할 뻔했어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요. 자, 그때 미세감정은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섭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당황스럽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걱정난다. 이런 미세감정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쓰시는 거예요. 예, 써놓으시는 거예요. 길게 쓰시면 안 되고 간단하게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훈화는 아까 뭐라 그랬죠?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요? 예, 사진을 찍은 것처럼 감정을 빼셔야 돼요. 이건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내 화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차를 구입한 지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남편이 끼어들기를 해서 옆차와 충돌할 뻔했구나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감정을 넣는다면 무리하게 끼어들어가 되겠죠. 근데 무리하게를 빼신 거예요. 그래서 자 개치는 누구 편에서 하라고 했죠? 상대편. 지금 여기 상대편은 누군가요? 남편. 무리하게 끼어들게 한 남편 입장은 뭐였을까요? 왜 끼어들었나요? 여러분이 한번 운전을 다 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지. 그쵸? 바빠서 빨리 가려고 그런 거겠지. 또 그 차가 좀 비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끼어든 거겠지. 이렇게 개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좀 다운시켰어요. 자, 감사는 어떤 거가 될까요? 사고 안 나서 사고 안 난 게 감사. 다치지 않은 게 감사. 그쵸? 예. 자, 아이메시지. 요것도 예. 제가 거기 프린트물에 써놨어요. 이 아이메시지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을 할 때에 정확한 핵심을 전달을 하되 상대방을 죄인 만들지 않고 상대방을 무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나의 말을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에서는 아이메시지에서도 상황, 영향, 느낌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니 이게 지금 상황이었잖아요. 자, 뭐가 날까봐? 사고가 날까봐. 이게 영향이죠.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요. 이건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이 되진 않지만 일단 맛보기로 해드렸어요. 자, 우리 공감 5단계에서 1단계, 2단계는 공감이 아닙니다. 아까 앵무새, 갈매기, 공작새가 이제 그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1단계는 되치기라고 해요. 비비부불,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는 게 되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건 좀 되게 점잖은 부인 같아요. 그쵸? 운전을 도대체 발라는 거야, 몰라는 거야? 응? 자, 2단계. 운전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끼어들어? 끼어들기는 아이고 진짜 당신이 뭐 옛날인 줄 알아? 다 늙어가지고 왜 끼어들어? 왜 끼어들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충판회판. 예. 자, 여기 1단계, 2단계는 공감이가 아니라 공감 아니에요. 자, 3단계. 3단계는
거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역차와 충돌할 뻔. 역차와 충돌을 할 뻔했네요. 예, 그 상황을 그대로 한번 앵무새처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4단계. 괜찮아요. 그 사람의 마음, 갈매기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찍어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괜찮아요? 많이 놀라고 당황했죠? 남편은 지금 자기가 저질러 놓고 너무 놀랬어요. 근데 이 마누라가 또 잔소리할 것도 걱정이 되는데 잔소리 대신 뭐라고 해요? 여보, 놀랬죠? 괜찮아요, 당신?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떨까요? 남편이 더 놀랐겠죠. 그런데 위로가 되죠. 자, 5단계는 뭐예요? 자, 지지경력 칭찬이 5단계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래도 당신이 운전을 잘해서 이 정도죠. 만약에 당신 운전 실력이 별로였으면 분명히 사고 났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피드백,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 예. 부정적 피드백은 너무 잘 아니까 안 읽겠습니다. 긍정적 피드백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감성어 잠깐 했잖아요. 감성어를 쓰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다고 했죠. 자, 한여름밤에 무슨 바람처럼? 산들바람처럼 시원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시원하다. 이거만 하잖아요. 근데 시원하다보다 어때요? 한여름밤에 산들바람처럼 시원하네요. 이 감성이 들어가니까 훨씬 부드러워졌죠. 자, 미소로 맞아주시니 잘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낯선 공동체 가서는 어때요? 서먹서먹합니다. 그럴 때 먼저 오신 분들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면 나 오늘 여기 오길 잘했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음에 또 올 수 있습니다. 그쵸? 와우, 격려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존재는, 나의 존재는 어떤 거예요? 힘이 되고 기대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띄워줬으니까 나는 존귀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자, 저의 강점을 발견해 주시니 뭐가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사람들은 키 크고 잘생기고 옷 잘 입고 돈 팡팡 쓰는 사람 좋아해. 근데 난 그렇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뒷자리를 정리했더니 그걸 누군가가 보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의 강점을 발견해 주시니 용기가 납니다. 그쵸? 답답한 마음에 산소를 공급받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죠.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니 파릇한 잔디밭에 누워있는 편안한 느낌입니다. 예, 무더위에 냉수 한 컵 마신 기분입니다. 네. 아이메시지 사용법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미리 했는데 이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 아이메시지에서는 행동, 영향, 느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행동, 자, 저녁에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떠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내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죠? 행동이죠, 행동. 나는 뉴스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서 네가 떠들어서 받은 영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뭐가 나요? 화가 난다. 요게 뭐죠?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메시지를 쓰실 때는 어때요? 표현을 할 때는 행동, 영향, 느낌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다툼을 할 때는 뭐부터 하나요? 느낌부터 해요. 감정부터 해요. 한참 하다 보면 나이가 어린 게 덤비니까 화가 나서 이 어린 것이 그냥 너 몇 살이야?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몇 살이나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면 이건 반드시 싸움이 되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도 못하고 결국 싸움만 하고 감정만 상해져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너가 한 행동, 그것 때문에 받은 나의 영향, 그때 나의 느낌은 이랬어 라는 거죠. 지금 공감소통 대화법을 제가 이제 나무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이 나무로 표현을 해보면 저 뿌리는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게 내면세계예요. 내면세계는 뭐가 같다고 그랬죠? 정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정원은 뭐 해야 되죠?
갖고 주셔야 돼요. 갖고 주시지 않으면 정원은 훨씬 더 지저분해집니다. 자, 뿌리 부분은 내면 세계. 아까 우리 사연했죠? 예. 그 다음에 우리들의 감정, 양육 패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줄기 부분은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에요. 외부로부터. 예. 그래서 이때는 열이 올랐으면 열을 다운해 주시고 또 너무 다운되었으면 열을 올려주시고 예. 그 다음에 열매 부분은 상대방에게 끼치는 영향. 아, 제가 5시까지 하는 거예요. 5시에 끝나는 거죠. 예. 자, 이런 거는 뭐 아시는 거라서 그냥 그림으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은 거의 기억 못 하신대요. 예. 그 사람의 목소리, 예. 그 다음에 비언어, 예. 바디랭귀지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설득의 3요소에 해당됩니다. 예. 이런 건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 논쟁관의 급사가다. 예, 잠언 25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제 건강한 노년, 웰빙, 웰다잉. 존엄한 웰다잉은 웰빙으로 시작되고 웰빙은 나의 언어로 시작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데요. 잘 산다는 것은 나와 잘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와 잘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먼저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지지격려 칭찬해 주어서 나의 현재의 삶을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어제 연연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갖지 말고 오늘 지금 here and now 아주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위해 나와 잘 지내는 것이 웰빙이고 웰다잉입니다. 오늘 감사하며 나와 내가 잘 지내므로 내가 또 다른 나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존엄한 웰다잉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공감소통 대화법을 통해서 나의 내면 세계 정원을 잘 가꾸어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내용의 상당수는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 박승호 목사님이 쓴 책에 많이 기반을 했고요. 또 여러 책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또 하고 저의 생각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오늘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